제가 함께하는 동안에 이분들께 참여하는 분들께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이 잘 되고 선한 영향이 되는 그런 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적으로는 좌파든 우파든 간에 서로 통합하고, 그래서 통합되고 평화로운 그저 대한민국, 나아가서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제 인간적인 소망까지 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연설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쑥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아쿠스 총회 앞두고 현재 각 미국에서 주별로 우리 이래 다 대표하는 분들을 모신 자리 아닙니까? 뭐 첫 번째는 다들 뭐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성공하신 분들 많고, 두 번째는 또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와 그리고 통합, 한미 간의 화합 이런 걸 주장하니까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애국심도 정말 더 강한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다들 미국 사회에 와서 상류층으로서 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제가 강연하려니까 제 스스로 아까 목욕 제기하면서 야, 이런 분들 앞에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쑥스러워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잘나지를 못했고요, 지난 26년간 사실은 학원, 미국에는 그렇게 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가기 위해서 학원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 계셔도 분들은 학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을 13년간 가르쳤고, 또 9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소방관, 군무원 이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공직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수험생을 가르친 26년간 학생들, 2030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26년을 가르친 게 역사 강의거든요. 역사 강사로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이런 아쿠스를 돌아가 보면 한미 간의 동맹을 튼튼히 한 덕분에 지금 있는데, 그 한미 동맹을 만드신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이곳 뉴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도 함께한 이런 뭐 유엔 총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미 동맹이 튼튼해 보입니까? 아니요.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네, 아마도 이것은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내가 이재명을 찍었지만 이거라고 찍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요 이재명이 일 잘한다, 비록 진보 성향이고 일 잘하겠다 싶어 찍어 놨는데 한미 간의 동맹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은 진보 세력이 대통령이 되든 보수 세력이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안보는 튼튼히 해놔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곧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한미 간의 어떤 과연 우리 관계가 우방으로서 튼튼한지, 그리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뭐 비슷하겠지만은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그리고 해외 교포 700만 교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어떤 여러분들은 지식과 어느 정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기서 아마도 딱 떠올리면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승만 하면 뭐 3.15 부정선거 저질러가 독재해가지고 4.19 혁명에 쫓겨났지 않냐? 그 독재자 이승만 아니가?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요 바로 무식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평가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승만 그래? 천안길이 이유가 뭐 자유우파라고 그러냐, 왜 이승만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쿠스 총회니까 또 훌륭한 분들 오셨고 또 보수주의가 많을지 몰라도 저는 언제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바로 찰리 커커, 제가 그거 따가지고 저도 이름을 찰리 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커 선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찰리 커커가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본인은 성경적인 기반 가치에서 그리고 자유 보수 가치를 가졌지만 각 미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좌파들이든 우파든 다 들어와라, 나랑 같이 토론하자,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자 해서 서로 화합을 강조했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찰리 커커는 18살 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학도 안 갔지 않습니까? 대학도 못 간 놈이 대학을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나랑 토론하자니까 대학생들이 얼마나 알곡게 바뀌었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이러느냐 라고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여러분 가짜가 아니었고, 찰리 커커 선생은 여러분 가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18살에 시작해서 지난 미국 날짜로 9월 10일 날 바로 천국으로 갈 때까지 31살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향력을 보십시오. 그 이름 없이 18살 청년이 대학을 찾아가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현재까지 우리 찰리 커커 선생은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지금 전환길 뉴스 구독자는 오늘 날짜로는 62만 명입니다. 물론 전에 꽃보다 제 전환길 채널은 127만이었으니까 한 합쳐도 200만 구독자지 않습니까? 근데 찰리 커커 선생은 구독자가 2천만입니다. 2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찰리 커커의 영향을 받고 영상을 보고 생각했으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미국 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보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찰리 커커 돌아가신 뒤에 추모식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까지, 그리고 맥코이 목사님까지 다 오시는 걸 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찰리 커커는 천국을 갔지만은 그 찰리 커커가 부르짖었던 그 금방 말씀드렸던,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좌파들 분들께서도 맞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찰리 커커는 좌파들에 다가갔고 같이 대화하자고 토론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좌파 테러 조직 아닙니까? 바로 그 암살했는 그 좌파들은 하는 것이 기껏해서 테러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진정으로 좌파가 더 우파보다 또는 진보가 보수보다 우수하다면 그 찰리 커커 앞에 와서 당당하게, 그래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이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그리고 반박하는 것이 진정한 승부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총으로서 이렇게 암살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찰리 커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많은 민주당원들까지, 두 번째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야 이건 아니다, 내 민주당 싫다, 공화당에 입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찰리 커커 선생이 살아오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2의 찰리 커커, 제3의, 제4의 이제 찰리 커커 선생은 천국으로 갔지만 그것을 이어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고, 전환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찰리 커커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9월 10일인데 공교롭게도 미국에 와 있었고, 그날 돌아가시 전날 전환 뉴스를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제 삶의 롤 모델이 찰리 커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찰리 커커 선생은 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좌파로부터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 해서 거듭난다 생각하고 찰리 커커가 이보다 이런 건 이어가자 해서 이름도 찰리 전 채널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봐. 이승만은요 제 이야기 들으면 이승만이 그런 일까지 했어? 이승만은 이미 놀랍게도 우리가 식민 지배받던 35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미 이름을 날린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정치범으로 감옥 갔다 온 걸 아시죠? 이승만
청년의 나이 때 배지학당, 아펜젤레 선교사가 만든 배지학당에서 공부했고 독립협회라고 들어봤죠? 서재필 선생님이 만든 그 독립협회 가서 연설하기도 하고 계몽했던 신지식인이었고, 그러면서 바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정치범으로 몰려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한성 감옥에서 5년 넘게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형량이 종신형이었습니다. 그 종신형 선고받고 거기에서 뭐 했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 5년 넘게 감옥생활 끝난 뒤에, 수감 끝나고 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여기서 하버드 대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학벌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중에 박사 1호 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통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보통 박사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가 그런 연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의 가치는 뭐죠? 아까 제가 마르크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했지 않습니까? 자유우파의 가치는 뭐죠? 레이건이 부르짖었던 바로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부르짖은 건데, 첫째,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기업가가 존중돼야 된다. 세 번째, 무조건 똑같이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서 약자 우선 배려하는 복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정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 종교라는 가치, 자유라는 가치를 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 존중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항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별적 약자 우선 복지, 그리고 바로 생명이라는 가치, 가정이라는 가치,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함이 있는 체제가 좋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넉자로 보수주의입니다. 금방 제가 부르짖었던 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르짖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것이 바로 보수주의 가치입니다. 9월 4일 날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9월 3일입니다. 중국 전성절입니다. 중국 전성절, 미국에서 보시겠지만 그날 중국 북경에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하기를 반미연대,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전성기념식에 갔습니다. 그 전성기념식 반미연대에 갖는 나라들 중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OECD 국가 선진국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서방 선진국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미연대, 북중러 그 정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바로 한국의 서열 2위, 바로 국회의장 의장 순위 2위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그 자리에 덩그러니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통령이 전에 인간 아닙니까? 일주일 불과 8일 전에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플래터리 아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는 친합니다. 골프 쳐도 퍼터도 주고 만년필도 주고 한미 동맹 튼튼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8월 25일 다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과 열흘이 되지 않아서 바로 반미 연대, 미국의 적들이 모이는 거기에 대한민국 서열 2위가 가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거는 배신 아닙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8월 25일 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 튼튼하다, 한미는 우방이라 했던 거 전부 사기 아닙니까? 거짓말 친 거잖아요.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미 연대에 거기에 가 있습니까? 서방 선진국 한 나라도 없다니까요. OECD 국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참여한 나라. 이것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이재명은 이제 트럼프 등에 칼 꽂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9월 3일이었고 다음 날이 9월 4일이 바로 조지아주의 근로자들이 감금되는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좌파 시청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도 오마이뉴스에서 그리고 민노총에서 미 대선 앞에서 반미 성조기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인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보니까 3,500억 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현금 주기로 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를 주고 나면 80% 외환 보유가 빠져나갑니다. 제2의 IMF 온다고 그래야 되죠? 야, 이거 트럼프 때문에 미치겠다. 우리나라 망할 지경이 이르렀다. 여러분, 자, 좌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팩트 체크 좀 해드릴게요. 이게 과연 트럼프 때문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똑같이 지원하는데 왜 유독 코리아만 25%입니다. 자동차. 왜 그렇지? 트럼프 때문이라며. 그 트럼프 때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EU와 일본하고 동등한 조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유독 우리는 25%지? 그 2배 가까운 관세를 내야 되지? 그걸 좌파 스스로 답변해야죠. 왜 그렇지? 트럼프 때문이라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왜 유독 우리나라만 높냐 이 말이야. 전환기 묻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이지.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트럼프 등에 칼 꽂고 이미 이재명은요 과거에 사드 배치 반대 미군을 뭐라고요? 무슨 군? 점령군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점령하러 왔는 약탈하러 왔는 군인으로 평가하는 게 반미주의자가 이재명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5년도 미 문화원 점거에 있는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89년도 바로 미 대사관저 그레그 대사관저 그게 쇠방망이 들고 그리고 화염병 들고 담 넘어서 현관문 부수고 들어가서 미 대사관제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정청래는 미국 못 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도 반미 운동을 했고 정청래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이게 과연 한미동맹 우방국가 맞습니까? 대놓고 반미주의자들이 집권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칩니다. 그래도 국민 뽑았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왜 3,500불이 감당 이렇게 덤태기를 쓰게 되었느냐? 조금만 돌아가 보시면 기업 대사에 보실래요? 2025년 4월 15일 정도 됩니다. 4월 중순에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 직후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고 최상목이 바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컴이야 빨리 건너와라. 2+2 회담하자 그랬습니다. 뭐를? 관세 협상하자고. 관세 협상을 그때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니까 신뢰한 것처럼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일 발생하죠? 대한민국에 갑자기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왜? 한덕수는 최소한 미국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인정한 사람으로 각인되잖아요. 전 주미 대사도 했고 그러니까 한덕수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김문수와 부응할 만큼 그때 여러분 관세 협상을 하자고 불렀다니까요. 트럼프한테 빨리 하자고 불렀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한덕수를 굉장히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나서지 마라. 한덕수 빠져라. 그리고 관세 협상은 차기 정권에 넘겨라. 차기 정권에 넘겨라 그랬고 그 뒤로 6.3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관세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세 협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왜요? 이재명이 계속 패싱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6.3 대선 대통령 한 뒤에 바로 6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그때까지 말도 지가 스스로 좌파 정권이니까 트럼프한테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캐나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눈치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패싱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이쿠 사진 찍으라는데 사진도 못 찍었어. 에? 그래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뭐죠? 바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이 안 갔습니다. 그 뒤로 진행된 것이 바로 7월 30일 날 관세 협상에 관한 것이 잘 됐다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라이스, 쌀과 소고기만을 막았다. 자화자찬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좌파 시청자 여러분 다 속았는 거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관세 협상 잘 됐어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청나게 IMF를 제2 IMF 올 만큼의 위기를 이런 협상을 하게 됐죠? 트럼프 때문인가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죠. 드러났으니까 이재명 스스로 인정했어요. 뭐를? 관세 협상 실패했다고.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본인이 저지른 사법이 있을 것 때문에 대통령 5년 뒤에 물어 나올까요? 한번 스스로 이재명을 상상해 보시리.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다릅니다.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달라요. 문재인은 5년하고 나갔지만 이재명은요 5년하고 물러나가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왜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위반,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본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금은 억수로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래 살았을까?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려고 했으면 좀 진작 정시하게 살 걸 스스로 하겠지만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살은 못 되돌리잖아요. 이재명은 그래서 본인이 저지른 사법 있을 거 범죄 때문에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자기 부지사였던 이화영이가 지금 현재 9년, 7년, 몇 년이고? 9년. 7년 8개월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도지사였던 당시 이재명은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이재명에서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난다니까요? 미쳤어요? 물러나게? 내가 물러가면 평생 감옥에 있었는데 왜 물러나는데? 나는요 안 물러납니다. 미쳤어요? 내가 하나 살기 위해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민주주의.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저도 민주화운동 했어요. 저는 사실은요 진보 보수의 개념도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상식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7, 87 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부르짖은 게 바로 뭐였죠? 바로 대통령 직선제하고 민주주의 외쳤는데 지금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보세요. 그때 민주화운동 할 때 우리 양심을 양심 저울을 달아보세요. 지금 이재명을 얹어보세요. 과연 이재명이가 우리가 부르짖었던 민주주의 하고 있나?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고 있나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반국가당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중국당입니다. 야 전환길 심한 거 아니야? 왜 더불어민주당이 인마 더불어 중국당인데? 자 좌파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미군 항공모함이 부산에 정박 중인데 중국인이 와서 드론으로 찍다가 걸렸어요. 오산 공군기지 찍었어요. 평택기지 찍었어요. 그리고 국정원 다 사진 찍었어요. 걸렸어요. 간첩죄 적용해야죠. 왜요? 군사기밀 빼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삼성, LG, 첨단기술 중국 다 빼가죠? 여러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파 시청자 여러분, 첨단기술 빼가고 중국이 군사기밀 빼가는 거 막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 군사기밀 빼고 바로 중국 간첩죄 지원받아서 전환기 감옥 가야 돼요. 중국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중국인이 군사기밀 빼가고 첨단 반도체를 빼가도 간첩죄를 지어서 처벌하자고 하는데 그걸 반대했는 당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첨단기술 술술 빼가더라도 놔두고 군사 빼가도 놔두자 이거 아니야? 그게 어느 당입니까? 그 간첩죄 지원하자 반대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에? 저는 이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좌파들께서도 이제는 좀 깨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심,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면 그 위에다가 이재명을 위에 달아라 보십시오. 과연 이재명이 당신이 찍었던 기대했던 그런 인물이 맞는지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미 동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경제를 더 잘하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라고요. 다만 바로 지금은 여론 조작되고 좌파 언론들 북한 공산당처럼 선동된 바람에 당신도 혹시나 속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전환길이 했는 말 중에 단 하나 거짓말이 있는지 근거 없는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26년간 청년들 2030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외모도 이발을 어제 워싱턴에 했는데 촐라이 짧게 깎아가지고 이상해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이지랄하던데 인물도 보다시피 잘난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 바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8월 10일 지난 8월 10일에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주 방위군 800명 투입시킨 거 그것도 내란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 근거 좌파 하나라도 가져와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라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죠. 예? 통치권자가 왜 내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내란입니까? 뭐 군대 근데 뭐 국회에 보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내란 비상계엄 내란 아니야? 아니 비상계엄을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국어사전 좀 찾아보세요. 내란 뜻을 한번 찾아보라고.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 1일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서 6시간 만에 해제했죠. 부상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게 내란이죠?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정당, 내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있지도 않은 내란이라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과 거기에 구역했던 바로 언론들, 좌파 언론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선량한 좌파분들은 저는 설득하고 싶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